그러면 이 두 사람의 매치가 100% 성사됐느냐? 아닙니다. 이게 이재명이 그 다른 데로 가는 테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31일 공천심사 면접 본 이재명, 공천서류 접수한 자객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장동 1타 강사 이야기가 나왔었죠. 본인이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을 했죠. 그때 대장동 논란이 한참일 때.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죠. 자, 이재명 돌덩이 치우러 가겠다. 한동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이 명찰 달고 일반 지금 개항을에 민주당에서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인데 외에 한 사람은 이 계양구청장을 지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인천시의원을 지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어제 면접을 같이 봤습니다. 이재명도 그 다른 두 사람과 같이 앉아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관들 앞에서. 자, 이것이 일종의 퍼포먼스인데 우선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4.10 총선을 70일 남긴 가운데 여야의 공천 시기에는 민주당이 다소 앞서는 분위기다. 왜 그러냐면 이 국민의힘은 지금 공천 신청을 받고 있고 민주당은 공천 신청을 다 받아서 이 예비 후보들을 놓고 면접 심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면접 심사 이거 형식적인 겁니다. 전국에 253개 선거구가 있는데 거기 출마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각 지역에 뭐 한 4명 정도, 4명 정도라고 해도 1000명 되죠. 1000명. 1000명을 대상으로 그 공천관리위원 한 10명 되는 공천관리위원이 심사를 하니까 이거 그냥 수박 겉핥기인데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건데 물론 거기서 어떤 가려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친명 지도부에서 가려내야 될 사람 터집을 잡을 수가 있죠. 터집을 잡아서 괜히 그러니까 아마 뻔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 물어보고 답변 공개되지 않는데 한 7, 8분 정도, 7분입니다. 약 7분. 한 사람 약 7분 정도 면접을 하는데 아마 출연해야 될 사람들, 공천을 안 줘야 될 사람들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겠죠. 대답하기 어려운. 그리고 반대는 반대의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여야 공천 시기에는 민주당이 다소 앞섰는데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공관이라고 합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중앙당사에서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 면접 첫날 서울의 중성동을 용산 등 30개 지역구 했는데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이재명 1.5선이죠. 사실은 재선이 이제 4년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재선인데 지난번 2022년 지방선거 때 같이 실시된 송영길이 자리를 비켜준 그 자리를 했기 때문에 0.5선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국회에서는 그 초선이 아니고 그래서 1.5선에 도전하는 이재명도 두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경쟁자가 있어요. 박성민 인천시 의원,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과 함께 면접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어제 같은 날 계양을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계양을에도 물론 또 윤형선 저번에 이재명과 맞붙었던 보궐선거 때 윤형선 당협위원장도 있기 때문에 이곳과 같이 또 나중에 뭐 경선을 치르든지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어떤 퍼포먼스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자 이재명은 지금 원희룡이 돌덩이 치우러 간다고 했을 때 뭐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본인도 계속 그 계양을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뭐 사무실도 새로 냈다고 하고 이 뭐 계양 발전 계획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역구에 이제 그대로 출마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오늘 또 면접까지 하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매치가 100% 성사됐느냐? 아닙니다. 이게 이재명이 그 다른 데로 가는 테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선거법 개정이죠.
선거법이 개정을 해서 지금 비례대표를 뽑는 게 지금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면 2020년처럼 위성정당이 생겨나는 이 상태에서는 이재명은 비례대표로 못 갑니다. 만약에 이 준연동형 그대로 유지가 되면은 위성정당을 만들면은 이재명은 거기 가서 그러니까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가서 후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민주당 탈당해야죠. 당적을 두 개는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당 대표직도 내려놔야죠.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준연동형에서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2016년 상황처럼 병립형 정당 투표 따로 해가지고 이 전체 정당 투표 비율대로 이 의석을 나눠주는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주는 이 지역구는 상관없이 지금 그 연동형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구 의석수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연동을 해서 연동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득표만큼 이 지역구에서 많이 가져가면 비례대표에서 못 가져가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그전처럼 병립형, 양쪽이 병립하는 그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병립하는 이렇게 바꾸면은 당대표가 비례대표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재명이 상황 변화론을 펼치겠죠. 아, 상황이 변했어. 준연동형 때는 내가 개항을 해가서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비례대표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는 그 당대표 유지하면서 그러면 개항을 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 명분은 그렇게 뭐 이야기할 겁니다. 주변에서. 아, 이거 당대표가 개항을에 묵혀 있으면 안 된다. 지원 요새를 다녀야 된다. 또 민주당에서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은근히 주 3회 재판도 나가야 된다. 주 3회 재판 나가는데 개항을에 발이 묶일 수는 없지 않느냐. 특히 강적 원희룡이 와 있는데 발이 묶인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빠져나갈 거라는 이야기죠. 그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